잠시 후 여러분은 국왕의 주도로 집권당이 급격하게 바뀌는 환국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현종의 뒤를 이어 즉위한 숙종은 전국적으로 대동법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수도 및 궁궐 수비를 위해 금위령을 설치하여 오군영 체제를 완성하였고, 전국적으로 상평 통보를 유통시켰으며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 표시를 위해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집권 붕당과 이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 교체되며 전국이 급격하게 바뀌는 환국을 여러 차례 거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인과 남인은 번갈아 집권하게 되었고, 집권 세력은 상대 붕당을 역적으로 몰아 배척하는 등 서로 가혹한 보복과 탄압을 가하였습니다. 1680년에 벌어진 경신환국은 남인인 허적이 궁중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고 허적의 서자인 허견이 영모를 모의하여 죄목을 받은 것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에 숙종은 남인 견제를 위해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을 축출하였고, 그 결과 서인이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인은 남인 처벌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해 강경파인 노론과 온건파인 소론으로 분화되었습니다. 1689년에 일어난 기사환국은 왕비인 인현왕후가 오랫도록 후사가 없자 숙종이 훗날 경종이 되는 희빈장씨의 소생을 원자로 희빈장씨를 왕비로 삼으려 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서인이 이를 반대하였지만 숙종은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희빈장씨를 왕비로 책봉하였습니다. 그 결과 송시열 등 서인 세력이 몰락하고 남인이 다시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5년 후인 1694년에 벌어진 갑술환국은 인현왕후의 복위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숙종이 폐비 사건을 후회하던 중 서인이 폐비 복위 운동을 전개하자 남인이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현왕후와 송시열이 복위 및 복구되고 희빈장씨는 강등당하며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환국의 결과 조선은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이 다시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어 대립이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붕당 간 공존과 견제의 원칙이 무너지고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경향이 나타났으며 3사의 언론 기능 역시 변질되어 공론보다는 자기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숙종이 환국을 직접 주도함에 따라 왕과 가까운 외척이나 종실, 고위 관리들의 정치적 비중이 커졌으며 사익 추구를 비롯하여 왕위 계승 문제까지 개입하는 상황마저 벌어졌습니다. 이에 숙종은 점점 격화되는 붕당의 대립 조정을 위해 탕평교서를 내리기도 하였지만 별다른 효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후 조선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 편에서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